자, 그리고 오늘의 잠깐 작은 얘기는 아주 유명한 형들인데 컨셉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드리는 형들 몇 분 얘기 드릴게요. 2019년 6월 24일 날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6개월 후에 세계 경제 침체기 온다. 야, 엄청나게 자극적인 제목이잖아. 오, 야, 누가 이런 얘기를 해? 정말 세계 경제 침체기가 오나 하고 기사를 눌렀다가 이 형님의 얼굴을 본 순간에 저는 바로 깨달았죠. 별루스 아니군. 바로 깨달았습니다. 이 형님의 얼굴을 본 순간에 뭐 이 형은 사실은 여기다가 16개월을 달아도 26개월을 달아도 36개월을 달아도 항상 침체기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훌륭한 형님이에요. 뉴욕 대학의 교수님이죠. 이 형이 리만 사태 맞춘 걸로 엄청 유명하신 분입니다. 엄청 해안이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경제 침체기가 온다라는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야. 형님은 항상 항상 침체기를 얘기하시는 형이기 때문에 6일 뒤도 아마 침체기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형님은. 이 형님의 이름이 누리엘 루빈입니다. 오늘 누리엘 루빈 형님의 컨셉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이 형의 당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 예견하였는데 10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항상 10가지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게 뭐 13가지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나왔다 그래서도 놀래지 마. 이 형의 항상 말은 2020년이라고 쓰지만은 교수님이잖아요. 교수님은 이렇게 언젠가 온다. 야, 교수님이잖아. 야, 내 이론이 있는 거지, 이론이. 야, 이론이 언젠가 맞으면 되지. 뭐 전문 투자자가 아니잖아. 지금 막 사는 분이 아니고 언젠가 그날이 온다는 거지. 교수님은 그럴 수 있지. 교수님은. 참고로 이 형이 정말 뛰어났던 예측 능력이 있었다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은 리만 파산에 정확히 얘기했어. 사실 형님께 죄송한 얘기지만 아마 좀 이따가 무슨 이 파산이 오면은 또 그때도 아마 정확하게 맞췄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왜? 이 형의 컨셉은 거의 이거에 가깝기 때문에 언젠가 오는데 그게 오면은 나는 맞은 거지. 교수님은 그럴 수 있어요.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췄는데 왜 닥터둠 루빈이냐? 형님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뉴욕대 교수님은 아무나 하시겠네. 존경하는 분인데 루비니 형의 일화를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왜 유명했는지 말씀드리면 2006년 9월에 이게 유명한 일화예요. IMF 연차 총회 때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누리엘 루빈이라는 뉴욕대 교수님이 연차 총회에 등장을 해요. 세미나 주제 발표를 합니다. 2006년 9월에 서브프라임 1년 전이죠. 뭐라고 외쳤냐면은 미국 경제에 위기가 닥칠 거다. 당시에는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청중들 반응은 시큰둥했고 사회자는 야 그렇게 되면 술 먹어야겠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뭐 미친 소리 것처럼 얘기했는데 2007년에 다시 IMF로 왔을 때 뭐가 됐다? 예언자가 됐어. 예언자가 2006년에는 미친 소리 하는 것 같았는데 2007년에 왔을 때는 프로핏이 됐죠. 프로핏. 예언자가 됐어요.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왔거든. 금융재앙의 12단계라는 글을 올렸는데 올리니까 조금 있다가 리만이 온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우리 루비니 교수님이 세계적 금융경제 위기를 예견했던 전문가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존재가 됐어요. 사실상 교주님이 되셨습니다. 사실상 교주님이. 그 다음부터는 근데 뭐 형님이 워낙 뛰어난 분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형님이 항상 이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예언자는 항상 예언을 하셔야 돼요. 2010년에는 0% 뭐 그냥 교수님이니까 교수님은 그럴 수 있다. 뭐 퍼펙트 스톰 항상 얘기하시고요. 2012년에는 한국의 무덤 팠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놀라실 필요 없어요. 항상 always니까 2016년에는 세계 경제가 이제 뭐 그때 말씀드렸지만 테일리스크에 직면했다.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이죠. 항상 얘기하시는 거야. 항상 물론 이러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 회복 전망 뭐 이런 거 전망할 때 딱 얼굴을 보고 나머지 분들은 읽으시면 되는데 루비니 형님은 안 읽어도 돼요. 왜? 뭐라고 얘기하실지가 뻔하다. 여기가 이게 가려있어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루비니 형님은 여기가 가려있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 정도는 돼야 교수님인 거다. 위기 전문가죠. 책도 예전에 보여드렸죠. 책도 내셨어요. 위기 경제학. 자, 저서 자체가 이건데 뭘 물었을 때 당연히 이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형님은 진행자가 모실 때는 이미 이거를 얘기하라고 모시는 거예요. 얘기하라고. 여기 왔는데 4명을 모셨거든. 근데 야 경기 좋아 회복이야. 경기 좋아 회복이야. 경기 좋아 회복이야. 그런데 루비니 형까지 경기 좋아 회복이야 그러면 힘들잖아. 그러라고 형을 모신 게 아닌데 이렇게 사회자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잠깐 형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진짜예요? 지금 다시 생각하실 시간을 형 잠깐만. 우리의 약속은 이게 아니잖아. 왜 형이 갑자기 다 좋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루비니 형님 항상 모시게 돼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섭외가 엄청 많아요. 얼마나 많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모셨어. 무슨 코인에 대해서 기억도 안 나요. 무슨 코인 설립자하고 루비니 형이 방한도 하셨어요. 어떤 코인의 설립
설립자가 오셨고 루비니 형이 방안을 같이 했거든. 토론을 한다고. 전 이 컨셉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뭘 알 수 있니? 당연히 무슨 코입 설립자는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 얘기하겠지. 우리 루비니 형은 얘기하는 걸 안 들어도 알 수 있어. 그 코인 위기라고 하겠지. 그 코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 어떤 코인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코인 위기다. 그 코인 망한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시겠지. 거기까지 왔는데 야 코인 너무 좋은 것 같아. 짭짤하게 벌었습니다. 야 이거 괜찮은데 500에 샀어요. 500층 안 탄 후구 있냐 뭐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와서. 당연히 한결같이 그런 쓰레기는 하지 말아라고 위기론을 얘기하시겠지. 그러라고 모신 거고. 자 그래서 이 형은 또 컨셉이 한결같으시니까 요 다음에 나온 거는 너무 흥분하시지 마. 이 형은 거의 컨셉에 가까우시니까. 암호화폐 루비니 교수님의 말에 이거 독설가죠. 독설가. 가망 없는 암호화폐 들고 기도나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뭘 얘기해도 요 가망 없는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대부분의 자산을 넣어도 이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넣어도 뭐 비슷해요. 뭘 넣어도 가망 없는 뭘 보고 기도나 하냐 이거 똑같기 때문에 가망 없는 롤을 하냐 가망 없는 디아블로를 하냐 가망 없는 부동산이냐 가망 없는 주식이냐 뭘 넣어도 비슷해.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 괜찮습니다. 어딜 나가도 당연히 루비니 형은 반대측 의견을 얘기했겠죠. 뭘 넣어도 비슷한 형님이다. 뭘 넣어도. 근데 이 형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관이 있으신 분이에요. 교수님이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겠니. 이 형의 얘기는 암호화폐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다? 사기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사람이 없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은 욕을 먹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욕을 먹어. 근데 이 형은 이렇게 얘기해도 욕을 안 드세요. 전 세계적으로. 왜냐? 원래 그런 형이거든. 야 원래 그런 형이잖아. 게다가 교수님인데 뉴욕대 교수님 아무나 시켜주시겠니. 이 형은 이렇게 얘기해도 욕을 안 먹어요. 아니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뭐라고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형은 괜찮아. 심지어 블록체인은 인류가 들어본 모든 기술 가운데 가장 과장되고 가장 가대평가된 기술이다. 데이터를 그럴듯하게 다룬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조금 뒤에 나오면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록체인은 엑셀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 회사 가면은 그 많이 사용하는 그거 있습니다. 오피스. 이거는 거의 엑셀급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게다가 이 형님이 약간 열받으신 게 자기가 이런 얘기를 아마 자기 트위터나 자기 뭐 페이스북 이런 데 적으셨나 보지. 그러니까 악플이 많이 달리잖아. 근데 교수님들은 멘탈이 좀 약하세요. 교수님들한테는 악플을 달면 안 돼. 그걸로 평생 공부하신 분들인데 저 같은 멍청한 놈이야. 야 너 그거 틀렸어. 그러면 야 틀렸냐? 당연히 틀렸겠지. 내가 그걸로 평생 공부한 게 아닌데. 당연히 틀렸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교수님들은 교수님 그거 틀렸는데요 그러면은 그 인정할 수가 없잖아. 네가 뭔데 그걸 틀렸다 그래. 내가 그거 20년을 공부했는데 20년이 뭐야 이 정도 교수면 30년 공부했는데 너 그거 몇 년 했어 이 자식아. 너 내 논문이라도 읽어봤냐? 이러고 흥분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한테는 하면 안 돼. 축구 선수한테 축구 못한다 그러면은 열받는다. 자, 축구 선수한테 왜 이렇게 농구 못하니?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연히 농구 안 했으니까 축구 선수한테 축구 못한다 그러면 열받잖아요. 저한테 야 너 왜 그거 왜 몰라? 그러면 당연히 모르지. 내가 뭘 몇 번 해봤어야 뭐 30분 얘기하고 내가 뭘 알겠어. 근데 교수님한테는 안 되지. 근데 우리 교수님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다가 너무 많이 올렸어. 그런데 악플이 많이 달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흥분하셔서 화가 나셨죠. 암호화폐에 관한 트위터는 온갖 봇, 트롤, 사기꾼, 앞잡이에요. 너무 열받으셨는데 정신병자들까지 마구 뒤섞여 있는 시궁창이나 다름없다. 이거 악플 들으셨죠? 악플. 이거 분명히 악플을 들으셔서 지금 여기 독설을 날리시는데 암호화폐 가격이 거 봐라 90%나 떨어졌잖아. 내가 떨어진다고 했지 이것들아 90%나 떨어졌잖아. 다들 거지가 됐는지 미친 개처럼 나를 물어뜯기 여념이 없는데 지금 멘탈 날라가졌죠 지금. 악플에 너무 지금 멘탈이 좀 날라가져서 좀 독한 말을 쓰시고 계시는데 저 한심한 족속 중에 내 논문을 읽어봤거나 이해한 사람은 있을까? 댓글만 가치도 건전한 비판이 하나도 없다 이 한심한 작자들아 이러고. 그래도 교수님 좀 너무 흥분하시긴 했는데 암호화폐를 들고 계속 기도나 하는 루저들이다. 지금 흥분하셨어요. 지금 이건 이 정도면 거의 롤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 정직급인데. 이거 롤이 영정급의 그런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흥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흥분하셔갖고 요즘에 리브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페이스북이 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게 얘기하죠. 페이스북이 만든 글로벌코인 리브라는 암호화폐와는 무관하다. 왜? 야 그거는 프라이빗 방식으로 운영되고 소수의 허가받은 노드만 통제권이 있는데 그게 블록체인과 무슨 관련이 있냐. 없다. 그건 글로벌 화폐가 되려는 수작일 뿐이다. 완전히 개방되고 탈중앙화된 무신뢰 블록체인은 뭐다? 몽상이다. 99%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아주 칼같은 분입니다. 컨셉 확실하죠.
아까 전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블록체인은 엑셀보다 나을 것. 야 진짜 형 뭐 악플 많이 들었나 보다. 화가 많이 나셨는데 엑셀보다 나을 거 없다. 과장된 기술이며 99%는 굿바이 마이 프렌드 할 거라는 아 형님 흥분하셨는데 그래서 형한테 물어봤어요. 루비니 형님한테. 아 대놓고 기자가 아 그래요? 99% 사라질 거예요? 그럼 그 암호화폐 대표자인 비트코인의 그 미래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럼 우리 닥터둠 별명 닥터둠이에요. 닥터둠 누리엘 교수님은 당연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얼마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딱 대고 물어봤어. 교수님 비트코인 얼마 될 것 같아요? 그쵸. 당연히 100달러도 아니고 1000달러도 아니고 길게 또 쓰셨어요. 이렇게 쭉쭉 야 이 자식들아 제로다 이 자식들아 또 제로 대문자로 크게 ZERO 제로 제로라고 강력하게 써주셨습니다. 이분 여러분 돈 잘 벌어요. 왜냐면은 이분 한번 연사로 모실 때마다 초청비 강연료가 장난 아니에요. 세계적인 그런 해안 뭐 이걸로 모셔. 태평양 건너에 있는 이 조그만 나라에 있는 영어도 잘 못하는 저도 누리엘 루비니 교수님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세계적인 YMF 총회 이런 거에 나와서 연설을 할 수 있을 만한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 자 그럼 요분과 비슷한 분이 근데 이분은 유명하니까 한 분 더 계세요. 한 분이라기보다 여러 분 계시는데 되게 유명한 분들로 치면은 사실은 조금 더 계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분이 바로 마크 파버라고 운용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닥 별명 자체가 아까도 그 형도 닥터둠인데 이 형도 닥터둠이에요. 못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주식 운용하시는 분들은 좀 유명한 분이거든요. 딱 얼굴만 봐도 독설에 가깝게 생겼죠. 독설에. 이 형님의 특징이 트레이드 마크가 이겁니다. 독설이에요. 그냥 자유스럽게 얘기하는 게 컨셉이기 때문에 진짜 유명해요. 이분은 뭐만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냐? 뭐 물어보면은 한 70%의 확률로 침몰, 몰락, 파산, 위기 뭐 이런 단어를 주로 말씀하세요. 앞에 뭐를 붙여도 뭐 주로 뭐 이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되게 훌륭한 분이에요. 돈 많이 벌었어요.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저 형의 자산에 대한 해안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인가 석 달에 한 번씩 유료 회원 가입하면은 메일로 저 형이 그 써놓은 보고서 같은 거 보내주세요. 자기가 주로 보는 자산이 금이고 뭐 주식이고 뭐 뭐고 뭐 쭉 있는데 뭐 중국 주식이 유망해 보인다 뭐 이탈리아 뭐가 안 좋아 보인다 이런 거를 그 애널리스트처럼 쫙 한 거를 유료로 가입하면은 보내주십니다. 되게 해안이 있는 분으로 유명한데 컨셉이 그래. 근데 컨셉이 이 형이 예측한 금융위기 인터넷 들어가보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위기 버블 위기 뭐 이런 게 예측을 했다고 하시거든. 저도 옛날에 유료를 좀 받아봤어요. 제가 받아본 게 아니라 저희 팀이 받아봤지만 와 형님이 이렇게 많이 맞추셨구나. 역시 파보 형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왜 이렇게 많이 맞췄을까? 이분은 always까지는 아니지만 유주얼리하게 위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형이 항상 맞추는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보통 2014년에도 하락 경고. 이제 뭐 안 봐도 알죠. 뭐 신문을 굳이 갖고 올 필요도 없는데 얼마나 블랙 먼데이가 발생했던 1987년보다 더 많이 30% 이상 하락을 한다고 2014년에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갔죠. 뭐 항상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2017년에는 당연히 미국 증시 눈사태처럼 폭락 가능하다. 심지어 2010년에는 가장 유명했던 예언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거 받아봤었어요. 지금 중국 경제 1년 내 붕괴한다. 2010년이거든. 허허 크래쉬 너 이거 받아봤었어요. 이거 유료였어요. 이거 얘들아 이거 유료. 이거 유료. 형 뭐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뭐 애널리스트 형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나한테 그래. 유료로 받아봤는데 물론 논리는 있었어. 부동산 뭐 이거 규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상하이 주식이 막 빠지던 때거든. 더 빠진다 붕괴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막 항의를 하니까 형 나 유료 1년 내 붕괴 안 했잖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우리 마크 파버 형님이 저한테 한마디 해주셨어요. 신문기사를 통해서 뭐라고 해주셨냐? 네가 그러니까 돈을 잃는 거야.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형님의 해안에 제가 그만 가끔 틀릴 수도 있지. 맞는 것도 있고 네가 알아 판단해야지. 그딴 걸로 네가 항의를 하니까 이 자식아 그거 얼마 됐다고 한 달에 뭐 10불인가 20불인가 밖에 안 하는 거 네가 그딴 식으로 하니까 돈을 잃는구나 라고 저한테 그 말씀해 주셔서 네 투자법이 이해가 안 된다. 내 말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들으면 뜬다 하면은 몰려가고 빠진다 그러면 몰려가고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큰 돈을 잃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30년 동안 한국에 한 번도 투자한 적이 없다. 아 똑똑하신데. 자 그럼 이 형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얘기하셨냐? 진짜? 형이 왜 그러지? 형 불안한데? 비트코인은 돈 거래의 표준이 될 것. 형 잠깐만. 형 뭐 이상한데? 쭉 보면은
그리고 나는 비트코인을 샀다. 디지털 통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많은 배우고 싶다. 비트코인을 샀다. 몇 층인지는 얘기 안 했어. 그래요? 그럼 얼마어치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몇 개를 구매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잠깐만. 형 잠깐만. 형 이거 안 말하면 안 되지. 에이 진짜 그래도 형 정도 되는데 몇 개를 구매했는지는 얘기해야지. 이거 설마 한두 개 산 건 아니겠지? 이건 비밀이냐? 뭐 시크릿이요? 잠깐만. 야 형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디 신문 기사 가면은 닥터든 마크 파버 비트코인에 투자해. 드디어 비트코인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신문 기사 많이 나왔는데 아니 이건 얘기하고 신문 기사를 써주셔야죠. 몇 개를 구매했는지는. 설마 한두 개 산 건 아니겠지? 한 대여 개 산 다음에 이 형 재산 당연히 뭐 수백억이겠지. 그게 닥터든 마크 파버고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되게 비슷한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런 컨셉이라고 얘기하면 뭐하는데 쏠림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시죠. 이게 리만이거든요. 코스피 쭉 올라갈 때 2007년 여기 서브프라임 모기지여서 미국 주식이 흔들릴 때 우리나라가 조금 덜 흔들렸어. 여기서 누군가 등장해서 주식 빠진다. 주식 폭락을 얘기했어요. 누구였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미네르바 형님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미네르바 형님이 등장하시면서 주식 폭락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주식이 폭락하죠. 와 대단하세요. 맞추셨죠? 얼마 얘기했냐면은 미국이 흔들리니까 우리나라도 골로 간다는 거라서 맞췄어요. 쭉 빠져 쭉. 그래서 그때 어디였냐? 이 형이 활동하던 데가 거기서 뭐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고 와 뭐 이 형이 뭐 글도 많이 쓰잖아요. 뭐 빠진다 하면서 쭉 해서 뭐 진짜 주식이 막 골로 가니까 이때 이 형님이 근데 그 정도까지 얘기하셔야 되는데 한 번 더 가셨죠. 누가 저점을 물어보니까 1차 저점 잘 안 보이는데 820, 2차 저점 500을 얘기. 500. 형 좀 많이 썼다. 500은 좀 많이 썼다. 그랬더니 아래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은 생각보다 높네요. 최악의 경우는 저는 200 생각합니다. 200이면 IMF가 280인가 그랬잖아요. 200대니까 IMF 생각보다 꽤 높네요. 심지어 100대로도 거칠 수 있다고 봅니다. 100대야. 100은 이거는 이제 댓글이에요. 댓글은 100 나왔어요. 100. 그 아래 댓글은 저는 한 400까지. 관점의 이유로는 400까지. 아래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런 그 인터넷 댓글이나 이거에 너무 그렇게 심취하실 필요는 없는데 미네르바 형이 500을 얘기하니까 이제 그 아래는 400이나 이제 100들 쭉 나오는데 물론 그때는 분위기 자체가 공포기 때문에 저런 글들이 나온 시기가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1000대가 흔들리면서 1000이 깨지냐 안 깨지냐 할 때 여기서 저점이 어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 얘기하는 거죠. 여기 500 200은 여기 500 간다 200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공포가 이제 좌지우지 할 때니까 당연히 인터넷 댓글도 저렇게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 제 뭐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요게 주식하는 분들 많이 보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경기 선행 지수라고 있어요. 그게 이렇게 돌고 있었죠. 요렇게 살짝 돌고 있었기 때문에 500까지 얘기하는 거는 물론 주식도 경기 선행 뉴스거든. 주식 자체가 경기 선행 뉴스여서 선행 뉴스로만 얘기하는 거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500은 좀 센 거 아닌가 했더니 여지없이 돌더니 2231 이게 우리나라 그 당시 아마 코스피 거의 최고점을 찍으러 1000 왔을 때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500이냐 400이냐 200이냐로 싸우고 있는데 그때부터 그대로 내달려서 이게 얼마야? 1년 2년 만에 2300 갔어요. 2300 2배 반 뛰었어요. 코스피가. 그러니까 뭐 누구나 하고 맞출 수는 없는 거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일이 있었죠. 이게 주로 어떤 상황이냐면은 저 형님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이거죠. 이거 조금 전문 용어긴 한데 우리가 그 위기가 온다 뭐 30%가 주가지수가 빠진다 50%가 빠진다 70%가 빠진다 이게 저 형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죠. 들어보셨어요? 블랙스완? 유명한 단어입니다. 정말 유명한 단어. 정말 검은 백조라고 하죠. 블랙스완. 왜 블랙스완이에요? 대부분 백조는 하얗거든. 대부분 하얀데 정말 가끔 까만 애가 있거든. 저 정말 가끔 까만 애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음모론이잖아요. 쉽지 않아요. 물론 그걸 맞추면 대박인데 맞추면 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 블랙스완을 머리에 두고 운용을 하시면은 대부분 집에 갑니다. 말씀드렸지만 왜냐면 잘 안 나오거든. 진짜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어야 블랙스완인데 야 블랙스완이 올 거를 생각하고 운용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자기 돈을 그러면은 야 블랙스완이다 했는데 올인 블랙스완이다 했는데 허드슨 이 수많은 확률이 다 허드슨강이죠. 다 허드슨강이야. 얘가 걸리는 그날까지 허드슨 가는 거야.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계속 터지는 거잖아. 이게 옛날에 제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뭐라 그래요? 트레이딩 사업부에 있는 주로 사람들이 한 10번쯤 얘기했죠. 롱장에 숏 때리는 거. 옛날 방송 본 분들은 많이 얘기했죠. 이거 허드슨강 가능. 롱장에 숏 때리면 집에 갑니다. 왜 집에 가냐? 이거 옛날에 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드리면 시장이 올라가면은 자기가 맡고 있는 시장이 올라가면은 사장님이
당연히 부르죠. 얼마나 벌었어? 이게 불러요. 얼마나 벌었어? 야야 주식 봐라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럼 주식운용 팀장 부르잖아. 주식 얼마나 벌었어? 부르는데 사장님 앞에서 그 백조가 까만색인 줄 알았는데 사장님 그 백조가 하얀색이더라. 다음에는 꼭 까만색 백조가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 아니 주식운용 팀장이면 주식시장이 오를 때 회사가 주식으로 돈 벌려고 한 건데 그 쇼 때리고 있으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스완 이벤트를 물론 안 생각하면 안 되지만 너무 여기에 심취하면 돈을 못 버는 거야. 반대로 내가 주식운용 팀장이야. 옛날에 얘기 드렸죠. 주식시장이 엄청 빠져. 블랙스완이 왔어. 엄청 빠져. 하고 골로 갔어. 근데 내가 미처 예측을 못해서 좀 손실을 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잘리진 않아요. 위로를 듣습니다. 아유 우리 주식팀장 힘들겠구만. 힘들겠어. 야 주식 이 정도로 빠지면 신문에 대문짝마다가 나잖아. 주식시장 뭐 검은 무슨 요일 뭐 마이너스 몇 프로 뭐 주식운용 뭐 우리나라 경제 어쩌고 그러면은 사장님이 마음속에 준비를 해. 주식운용 팀장을 부를 때 준비를 한다고 부른 다음에 야 팀장 얼마 깨졌어? 그럼 사장님 원래 1000억 깨질 거를 800억에 막았습니다. 그럼 역시 자네야 200억을 막았구만. 다 신문에 났으니까. 역시 자네야. 난 마이너스 1000일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800억밖에 안 깨졌어. 잘했네 200억 잘했어. 나중에 주식 오를 때 벌면 되지. 야 잘 막았어. 힘내. 어렵지. 야 괜찮아. 얼굴 펴. 다 어려운 시기야. 괜찮아. 힘내. 얼굴 펴. 눈물 흘리지 마. 괜찮아. 닦고 와. 지금은 그럴 시기야. 이렇게 한다니까 진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막 폭나고 그러면 모두가 와서 얘기도 잘 안 해. 쟤 힘들 줄 알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힘들겠니? 담당하고 있는 내가 제일 힘들겠지. 딱 각오를 하거든. 각오를 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야 금리가 폭등을 하면은 채권운용력한테 채권 말도 잘 안 해요. 쟤 힘든다고 생각하니까 좀 깨져도 그러려니 하고. 근데 반대로 롱장에 마이너스가 나는 거는 용납이 안 되죠. 시장이 강할 때. 시장이 약할 때 손실이 나는 건 뭐 이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옛날에 한번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스완 이벤트를 너무 머리에 두고 운용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단어인데 사람들이 자꾸 블랙스완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위기를 그대로 맞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온 단어가 이겁니다. 들어보셨어요? 회색 코뿔소? 블랙스완은 예측 자체가 어려우니까 도저히 피할 수 없다. 심지어 이거를 너무 머리에 염두에 두고 운용을 하면은 망하잖아요. 너무 염두에 두고 이게 온다 안 오면 어떡할 건데. 대부분 안 오니까. 그런데 회색 코뿔소는 아니죠. 이 단어는 이제 이 단어를 많이 써. 자꾸 뭐라 얘기하면 블랙스완으로 매도를 해버리니까 야 블랙스완은 안 보이는 작은 확률, 되게 낮은 확률에 거는 거지만 회색 코뿔소는 뭐다? 야, 보이잖아. 그냥 보이네. 이거 다가오는 거. 코뿔소가 나를 향해 진격해 오는 거죠. 야 이거 보이잖아. 피해야지 이 자식아. 아니 이거 보인다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블랙스완이 아니라 코뿔소라는 거죠. 보이잖아. 보여. 보이는데 그걸 못 피하니? 하고 이제 깔 때 쓰이는 단어가 회색 코뿔소입니다. 물론 회색 코뿔소인지 블랙스완인지 자체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긴 했지만은 요런 단어가 생겼어요. 하도 블랙스완이라고 사람들이 그 비난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에 아주 새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야 너 이건 블랙스완이지만 가끔 생기는 거잖아요. 1%나 0.5%나 어쨌건 블랙스완이라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학자들이 아니면 신문 기자들이 아예 아니야 가능성이 없어. 블랙스완은 가능성이 있지. 하지만 이건 가능성이 없어라고 얘기할 때 이런 단어를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잘 쓰는 단어 아닌데 야 이런 비둘기? 이거 뭐냐 이런 백조는 없잖아. 네온스완은 세상에 없다. 빛을 내는 건 없다. 그러니까 등장하면은 이거 뭐 레이드 몹이죠. 등장하면은 레벨 999짜리 레이드할 몹이지만 파괴력의 상상을 초월하겠지만 현실화하지 않아. 가능성이 없어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잘 나오진 않아 이거는. 한마디로 미국 정부 디폴트한다 누가 얘기를 하면은 야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온스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단어가 있어요. 사실상 없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런 컨셉 하는 형들이 계시다.